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치료실로 나왔어요. 아마 저희 병원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이 치료실이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에 TMS 장비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거의 요즘 대부분이 이제 이 TMS 치료에 대해서 어디서 듣고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제 TMS 장비 종류로는 가장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일단 저희가 지금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여기 이 브레인스웨이의 DTMS라고. 그래서 보통은 DTMS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D라는 게 깊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TMS 장비 중에 좀 깊게 자극이 되는 장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RTMS라고 많이 사용을 하죠. R은 이제 repetitive의 의미예요. repetitive TMS. repetitive TMS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번 펄스를 가해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DTMS도 사실은 repetitive TMS에 해당이 돼요. 다만 앞에 R자를 빼고 D자로 바꿔서 좀 깊이 들어가는 TMS다라는 거를 좀 강조한 거죠. 다 RTMS입니다. 저희 정신과에서는 다 RTMS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정신과에서 치료로 이용이 되는 거는 다 repetitive한 펄스,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가는 펄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냥 TMS는 어디에 쓰느냐? 그냥 TMS는 뭐 신경과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이라든지 이런 다른 목적으로 신경계의 특수 부위를 이제 활성화시켜서 뭔가 검사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신경 같은 게 이제 말초신경에 병이 생겨서 말초신경에 이제 시그널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머리에다가 TMS를 하면서 이쪽 팔 쪽에다가 전극을 붙여서 이 시그널이 얼마나 잘 여기까지 도달하는지를 시간을 재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용이 될 때 이걸 이제 TMS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RTMS는 이제 이런 검사의 개념이 아니라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치료.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TMS 펄스를 줘서 어떤 뇌의 건강 상태를 좋아지게 만드는 치료를 이용할 때 이걸 갖다가 RTMS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장비로 나와 있는 것은 모두 다 RTMS라고 보시면 돼요. 그 RTMS 종류 중에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제품이 이 DTMS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 대 가지고 부족해서 두 대를 저희가 가져다 놓고 치료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로 메인이 되는 치료 장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이 되는 치료 장비다. 전에는 저희 병원에 이 뉴로스타라고 하는 치료 장비가 이제 많이 이용이 됐었죠. 지금 미국 시장에 제가 몇 달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미국 시장에 이 장비가 한 1200대 정도가 이제 보급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한 1200대. 그래서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장비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울증 치료 장비로 FDA 허가도 받은 이런 장비죠. 근데 이 장비가 이렇게 이 소모품이 치료할 때마다 하나씩 이제 발생을 해요. 이거는 한 번 쓰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센스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게 한 번 쓰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고요. 매번 치료할 때마다 이 센스타라는 거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로스타가 좀 단점이다라고 한다면 치료 비용이 조금 높아요. 치료 비용이 이 센스타 가격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머리를 잘 TMS
이 자극기에 붙일 수 있게 아주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신뢰할 만한 이런 치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가 이런 가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단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 주력 제품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 자리를 DTMS라고 하는 치료 장비가 점점 대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DTMS라고 하는 치료 장비는 이것도 이제 몇 개월 전에 들은 정보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 한 800대 정도가 이제 보급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약간 후발주자인데 굉장히 빠르게 뉴로스타가 차지하고 있는 마켓을 점점 이제 따라가고 있는 이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 뉴로스타도 그렇고 이 DTMS도 그렇고 아주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부위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TMS 같은 경우에도 이 브레인스웨이 헬멧을 사용하게 되면 주로 좌측 전두엽 쪽에 이제 강한 자극이 되도록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골라서 자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 DTMS로 우리가 흔히 이제 치료하는 이런 전두엽 이외에 다른 곳을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헬멧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수입이 허가가 되어 있는 헬멧은 이 H1 코일이라고 하는데 우울증 치료용 H1 코일 말고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H4 코일, H7 코일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헬멧을 쓰면은 뇌가 자극이 되는 위치나 부위가 헬멧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고요. 같은 헬멧을 쓰면은 똑같은 곳에 자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는 좌측 전두엽이 아니라 측두엽이나 아니면 후두엽 쪽을 자극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치료 장비 가지고는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뉴로스타 장비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전두엽 쪽에 주로 치료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제 바꿀 수 없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DTMS의 장점은 어쨌든 굉장히 넓은 영역에 또 깊게 자극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기장 자극의 강도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 더 세다. 굉장히 좀 강한, 또 깊게 들어가는 자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TMS 장비 중에 가장 좀 강력한 자극이 되는 이런 장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비교한 결과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TMS 치료, 팔자 코일이나 아니면 뉴로스타나 저런 장비가 여기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한 3컷 정도가, 한 4컷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래서 요 사이가 아마 1cm씩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cm 정도, 3cm 정도 되는 국소적인 영역에 자극이 된다면 이 DTMS는 빨갛게 된 부분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리고 자극이 되는 영역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한 7cm 정도 넓이 그 이상 되는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넓게 또 이제 자극이 들어가는 깊이도 얘가 한 1cm 정도, 1.5cm 정도가 된다면 얘는 한 3cm, 4cm 정도 되는 깊이로 이제 자극이 된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전두엽을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분이다 그러면은 주로 이 DTMS를 지금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DTMS가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로 우리나라에 지금 20대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대요. 저희는 이제 2년 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2대 쓰고 있고 아마 이지브레인 브랜치에서 거의 대부분 이 DTMS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이지브레인 그 전국의 브랜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뭐 저희 2대 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9대 10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DTMS가 보급이 되어 있는 그 20군데 중에 20군데 중에 이지브레인이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DTMS를 이제 치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머리에 오염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뭐 위치나 이런 걸 설정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마 처음 이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모자를 구입하시게 될 텐데요. 뭐 저희 보시면은 모자를 구입해서 저희 병원에 맡기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 DTMS 시술의 뭐 횟수 이것들은 아마도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저희 강남점이 좀 독보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클래식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팔자 코일 형태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팔자 모양이라고 해서 팔자 코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클래식한 TMS에 해당이 돼요. 좀 옛날에. 이것도 나온 지도 한 10년 이상 되었고요. 얼마 전에 이 20주년 기념회를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 치료 장비가 보급이 된 것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요즘은 이게 우리나라 국산 리메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장비인데요. 이거 말고도 외국산 장비가 몇 가지 더 팔자 코일 형태로 된 게 보급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팔자 코일은 일단은 아까 비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깊이나 넓이 면에서 조금 국소적인 영역을 자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국소적인 영역을 자극하게 되는 거는 아마도 뭐 신경과라든지 이렇게 뇌 국소 부분을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신과 영역에서는 아마 저희 병원에 와서 뇌파 검사를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뇌파 이상이 어느 국소적인 부분에 이렇게 딱 모여 있지 않거든요. 거의 우울증이라든지 뭐 강박증, 여러 가지 정신 건강에 관련된 질환은 뇌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상 부위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TMS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팔자 코일로 되어 있는 국소 영역을 자극하는 TMS가 약간은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팔자 코일 TMS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뇌의 어느 부위든 자극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전두엽을 자극하고 싶으면 전두엽에다 놓고 측두엽도 자극할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뒤쪽에 후두엽 부분에도 이제 치료 자극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지금 DTMS가 거의 메인, 제가 볼 때는 한 90%는 한 DTMS가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0%, 좀 특수한 경우에 이 팔자 코일을 이용한 RTMS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용이 되는 범위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TMS 장비가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TMS 장비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이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쭉 이 TMS에 대해서 치료를 지속하면서 이제 봐왔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좀 진입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 TMS가 그럼 어디에 효과가 있고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고 효과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량뇌파 기반 뉴로모듈레이션 치료 연구회라는 걸 운영하면서 항상 이 TMS 치료할 때는 뇌파를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교육하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노하우를 많이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했던 의사예요.
그래서 이런 장비, 이 TMS가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뇌파 검사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느 부위에 자극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 나중에 뇌파를 찍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언제 중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뇌파 검사가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뇌파 검사와 이 TMS 치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궁합이 굉장히 좋은 검사와 치료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병원 TMS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데요. TMS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셨던 분들이 이제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저희 병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간단한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